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10월 1일이었죠. 땅에서는 현무라는 이 괴물 미사일 현무5입니다. 최초로 공개가 됐고 하늘에서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죠. 미군의 전략자산, 3대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인 B-1B 랜서가 그 위용을 한껏 과시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이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선두에는 호국 영웅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의 자랑스러운 모습 직접 보겠습니다. 네, 76주년 국군의 날 남대문에서 이제 광화문 월대로 이어지는 가도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장비 부대가 쭉 나가고 있고요. 타우루스 미사일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계와 부대가 이제 뒤를 따랐고 이런 가운데서 이 호국 영웅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 행렬의 맨 앞에 가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나왔습니다. 이 6.25 참전 노병분들 윤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광화문의 월대까지 행진을 했는데 이 월대를 온 게 9.18 수복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거였죠? 그렇죠. 그때 9.18 수복 6.25 때 9.18 수복을 그때 당시에 그 중앙청이 이제 태극기를 꽂고 했을 때 그때를 또 되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그 노병들 그리고 호국 영웅들이나 또는 유가족을 이렇게 일종의 그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고 VIP로 이렇게 초대를 한 것은 이거에 저는 처음 보는 그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특히 이 카프레이드를 마친 호국 영웅들이 같이 서울 광장부터 광화문 그 월대까지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을 했는데 저 행진의 장소의 제일 앞에 선봉에 선 것이 저 대형 태극기입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지금 대형 태극기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 대형 태극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고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인데 고 박정모 소대장은 6.25 때 그 해병 이사단이 9.18 수복 때 처음에 중앙청에 들어가서 태극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태극기 올리는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가 한쪽을 잡았고 또 한쪽은 그때 박정모 소대장이 6.25 때 해병 이사단의 소대장이었는데 또 한쪽은 현역 그 해병 이사단의 소대장이 같이 이 태극기를 잡고 한 76년 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병 이사단 소대장 후배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손녀와 76년 선배의 손녀와 현역 해병 소대장이 같이 태극기를 잡고 선봉에 섰고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국 영웅들이 같이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가 행진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족 동반이었죠? 그렇습니다. 시가행진을 하는 장병들도 가족 동반,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가족 동반이었습니다. 장비 운용하는 장병들의 가족들도 이제 탑승해서 시가행진에 함께 나가는 모습이에요. 저도 실제 이 시가행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상당히 장엄한 그런 또 감격의 순간이었는데요. 군악대, 전통 악대, 또 의장대 공연으로 시작이 됐고 블랙 이글스가 또 축하 비행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올해 행사를 꼭 지켜봐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가행진이 없을 것이다라고도 또 밝힌 만큼 정말 감개무량한 시가행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갑차 그림에는 다 안 나오지만 이런 기계화 부대 장병들이
자기 아들, 딸, 또 부인 이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태우고 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실제 이제 전시대에 있는 장비들을 만져볼 수도 있으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천무, 현무, 백호까지 우리 최고의 K 방산 무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역대 최초로 시가 행진에 앞서 호국 영웅과 유족 8분이 탄 차량 퍼레이드, 카 퍼레이드가 진행이 됐네요. 역대 최초 사례죠. 카프레이드를 한 것은 최초의 사례고, 카프레이드에는 또 의미 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 류재식 씨인데, 연세가 제가 보니까는 92살이 있어요. 예, 92살이 나중에 좀 증정하시더라고요. 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 네. 그리고 또 K9 자주포 개발하다가 가루로 순직한 연구원의 아들. 네. 그리고 천안함 전사자 딸 이렇게 해서 8분이 경찰의 호위로 이 카프레이드를 벌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첨단 장비를 운용하는 그 장병들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퍼레이드를 했어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연구원의 아들이나 전사자의 딸 이렇게 가족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네. 그런 어제 행사였고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뭐 훈련소 마칠 때 이런 때는 없었던 상황이 좀 꽤 오래 전부터 있죠. 훈련소를 마치면 가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렇죠. 네, 가족들 초청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저도 그 용산 근처에 가서 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도 논창 근처에 갔습니다. 네,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네. 참 좋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그 훈련소 나올 때는 어디로 배치되는지도 몰랐어요, 가족들이. 네. 나중에 이제 편지를 써냈는지 알았는데 지금 어쨌든 이 군 장병 가족들에 대해서 예우를 좀 확실히 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광화문 월대 앞에서 펼쳐진 기념식의 또 하이라이트 블랙 이글스가 이제 저렇게 축하 비행을 상공에서 했고요. 이때에 맞춰서 태극기가 또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저 태극기가 이게 날아오르는 국군 모습입니다.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국군의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네, 6.25가 터지고 95일 만에 1950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우리 군이 이제 서울을 수복합니다. 그래서 9.28 수복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 날을 재연하는 이벤트가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바로 1950년 9월 28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이제 송국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가행진에서의 호국 영웅이 봉송한 바로 대형 태극기가 블랙 이글스가 이 비행을 하는 그때를 맞춰서 하늘로 지금 풍선에 의해서 날아오릅니다. 저게 시점이 딱 맞은 거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이제 광화문 월대 위를 나르면서 올라갑니다. 아주 절묘했는데 바로 저 장소입니다. 해병대가 1950년 서울을 수복하고 박정모 소위 등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개항을 했거든요. 어제 이 대형 태극기를 봉송하는 과정에 박정모 소위의 손녀 또 그리고 현직 해병대 2사단의 소대장이 태극기를 맞잡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저 자리에 이제 중앙청이 없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앙청에 이제 그 태극기를 인공기를 끌어내리고 이제 해병대가 구입할 날 올렸죠. 그렇죠.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로 없어진 바로 일본의 중앙청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그 바로 중앙청에 바로 올려졌던 그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해낸 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공항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기도를 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밖에도 단호한 단어가 많이 사용됐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중요한 그 합의를 하나 했었죠. 그때 한반도 핵 억제 그리고 핵 작전 지침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북핵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 또 지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을 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통일마저 부정한다. 이제 최근의 그 상황이죠. 아주 네네. 그 중요한 상황입니다. 적대적 국가로 이제 김정은이 우리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이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기도하면은 그리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의미.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때 바로 대응을 해서 그때 그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북한 정권이 종말이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고 대내에 대해서 안쪽으로도 우리 이 군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다. 네. 이런 이야기. 사막에 나타나는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다. 허황된 거다 이거죠. 허황된 거다. 적의 선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김정은이 적대적 국가를 선언을 한 상황에서 저기 그 남측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이고 그거는 신기루다. 그리고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평화를 지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어떤 신기루 같은 적의 선의에 기대를 해서 하는 그 방법이 있고 아예 적이 이렇게 눈보지 못하도록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 이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2차 대전 직전에 네. 히틀러를 만난 영국의 체인벌린 네, 총리가 네. 그 유명한 유화책으로 완전히 히틀러가 쏘아 넘어갔죠. 폴란드를 침공 절대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2차 대전을 불렀고 그렇습니다. 단호한 처칠이 히틀러를 퇴각시킨 네. 그게 이제 역사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2차 대전도 그렇고 해외 사례를 다 봐도 지금 그 현대에서 해외 사례를 봐도 결국 이 적의 선의에 기대하는 그런 곳에서는 불안해요. 불안하고 확실한 강력한 이 방어 체계가 있어야지 평화가 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2023년에 미해에서 많은 신무기가 대거 공개됐습니다. 특히 첨단 무기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각종 로봇 무기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현무5, 1, 2, 3, 4, 5 가장 최신형입니다. 개걸음 행진이 큰 화제였습니다. 개걸음쇼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걷거든요. 저 앞에는 사족보행 로봇이 앞에 갑니다. 저 강아지가 아니고요. 사족보행 로봇이 지금 앞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기계화 부대의 위용. 지금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기계화 부대가 나가고 있고, 현무5입니다. 저게 이제 20m 관 안에 있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자, 과연 저게 옵니다. 차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좀 더 길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말이에요. 화제였습니다. 현무5의 개걸음쇼.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자, 이게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차량이라는 것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만 이동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이 9개의 축 그리고 18개의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 보시면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이게 바로 이른바 개걸음쇼인데 타이어만 돌려서 대각선으로 사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저기 가잖아요. 저 타이어가 사선으로. 보고 계시죠? 네. 전체가 다 사선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렇습니다. 옆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개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계시죠? 예. 네. 놀랍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사선으로 기동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현무5의 경우에는 9축, 9개의 축이 있고 이제 18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전부 오른쪽 같은 각도로 돌려서 개걸음으로 사선 이동을 하는데 현무가 참 대단합니다.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트. 네. 그러니까 벙커에 숨더라도
바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격 능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제 시가행진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았습니다. 아파치 이 전술 비행도 있었고 블랙 이글스 비행도 있었고 태권도 시범도 있었고 많은 게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 보시는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환호성을 지른 게 바로 이 현무5의 개걸음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K방산, 개물미사일 현무, 북한의 전 지역을 초정밀, 초고도 위력으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네. 현무5는 탄도 중량이 무려 9톤, 8톤 이상입니다. 북한의 화성 미사일 신형보다 2배 이상 크죠. 재래식 무기지만 위력은 가히 전술 핵무기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북한의 화성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화성포가 2주 전에 최신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한 게 미사일 이름이 화성포 11-4.5형입니다. 4.5형이 왜 그러냐면은 탄도 중량이 4.5kg라고 4.5형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워서 이름까지 4.5로. 4.5톤, 예. 4.5톤인데 현무는 8톤 내지 9톤입니다. 2배가 더 많죠. 그리고 비행 거리는 좀 비슷하지만 이게 그 중량을 줄이면은 탄도 중량을 줄이면은 현무는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것이고 이제 세계 최대의 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톤 내지 9톤이. 세계 그래서 최강의 벙커버스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벙커버스터라는 게 어떤 지하의 시설이나 은신처를 이제 파괴를 하는 거죠. 그 위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김정은 지휘부 벙커 지하에 있는 벙커 같은 것도 바로 이거 개별을 할 수가 있는 이 그 아주 강렬한 이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사거리는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3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까지 가고. 예, 그런데 이것을 탄도 중량을 줄이게 되면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이 돼요. IRBM이. 예, IRBM이 되는 겁니다. ICBM은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IRBM이 되면은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까지 확 늘어나니까 북한의 화성포에 비해서는 성능이 월등한 거죠. 네. 최근 이스라엘군이 지하 19m 아래에 모여있던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죠. 그리고 수뇌부의 90% 이상을 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모조리 사망케 했습니다. 현무5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벙커버스터, 아까 노란 거 보셨죠? 타우루스도 공개가 됐어요, 같이.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현무5가 어느 정도냐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벙커버스터입니다. 네. 지하로 숨더라도 그 밑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서 공격이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발사될 때 안전성을 위해서 발사되고 난 이후에 추진 전마가 되는 콜드론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속으로 낙하해서 지하를 관통해서 지하 무려 50m, 방금 전에 헤즈볼라 말씀하신데 더 밑에까지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현무5의 경우에는 지상, 공중 1000km 상공에서 마 10으로 낙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속의 10배로 떨어지니까 보이지도 예,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수뇌부들이 벌벌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시가행진에서 보였던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그 미사일은 대전에서 평양까지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바로 벙커버스터 타우루스입니다. 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현무5 타우루스까지 가공할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이 사용한 그 벙커버스터하고 현무5를 비교하면 아주 간단하게 비교가 돼요. 어떤 거죠? 이게 그 이스라엘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2m 콘크리트 벽을 관통을 하는데 두께 2m짜리. 예, 두께 2m. 네. 우리 현무5는 지하 50m까지 초토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나죠. 그리고 한 7m도 박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요. 그건 완전히 이거 관통을 완전히 해서 이제 개멸을 시킬 수 있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 탄도 중량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사용했던 것은 870kg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우리 현무5는 8톤 내지 9톤이죠. 10배래. 10배입니다. 10배. 네. 무게 중량이 10배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특히 북한이 오물풍천도 날리고 막 도발을 하니까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이것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고용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징검다리 휴일인데 10번째 쓰레기 풍선이 또 날아왔어요. 우리 군은 이상한 게 발견되면 즉각 응징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말고 계속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